혹시 아시나요? 올해 9월 이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이 있더라도 신청이 번거롭거나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실질적이고 편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반가운 변화는 자동화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때 예전에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증빙을 챙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해주기 때문에 서류를 들고 이리저리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친척 어르신을 도와 이런 서류를 준비해 본 적이 있는데 복잡한 용어와 요구 서류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활 속 안전과 관련된 지원도 강화됩니다. 특히 전기 안전과 가스 안전 분야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전기 누전이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불편을 겪을 때 기존에는 지원 범위가 좁아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24시간 긴급 출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문제는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제도가 특히 고령 가구에게는 생명을 지켜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역시 큰 변화를 맞습니다. 이전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순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서류 신청 과정에서 번거로움 때문에 혜택을 놓치셨는데 이제는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신 분들께는 정말 체감되는 변화일 것입니다. 가스 안전시설 보강도 강화되어 도서 지역이나 벽지에 사는 취약계층 가구의 설치 지원이 늘어납니다. 시골에서 오래된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화적 혜택도 함께 늘어납니다. 통합문화 이용권이 기존 연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오르면서 영화관이나 공연장,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인데 저는 이런 지원이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손주와 함께 영화관에 갔다가 세대 간 대화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바로 제도가 만들어내는 긍정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채무 감면과 관련된 배드뱅크 제도의 확대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최대 전액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이 본격 시행됩니다. 사실 빚 문제는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심리적 압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무겁습니다. 저도 가까운 지인이 빚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제도가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조건도 완화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자동차 보유 기준이나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제도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무엇보다 반가운 이유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주변에 보면 소득이 미묘하게 초과되거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건강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셔야 하는 어르신들께는 작은 돈 같아도 쌓이면 큰 부담인데 이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준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활성공지원금도 확대되어 기존 6개월간 50만원 지원에 더해 추가로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며 총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시작해 자립에 성공한 분들에게 정부가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의미인데 저는 이런 지원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준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국립공원 차량 지원도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을철 국립공원 나들이의 차량을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자가용이 없으면 멀리 나들이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직접 차량을 지원해준다면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서 자연과 가까워질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건강과 정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자금 지원도 편리해졌습니다. 꿈사다리 장학금과 같은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자동 연동되면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 학비 걱정을 하시던 어르신들이 이 제도로 인해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변화들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절차 간소화, 또 하나는 안전과 교통 등 직접적인 생활 지원 강화. 세 번째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 기회 확대, 마지막으로는 자립을 돕는 지원 강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를 단순히 지원금이 늘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신뢰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 감면 제도나 조건 완화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번 변화들은 적어도 일상의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이 확대되어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생활 걱정 없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번 9월부터 달라지는 혜택들 반드시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드려서 모두가 놓치지 않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